예, 안녕하십니까. 법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양형우 교수님 판례민법 전공 95페이지 문제 3번을 볼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수업은 민법 도의 특강 정도로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 다 하면서 이걸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양용훈 교수님 판례민법 책을 가지고 앞에 이론도 봤을 거라는 전제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생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앞에 교재 읽기 한 그거부터 들으십시오. 적어도 저 도의 특강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문제를 풀죠. 옛날에 강의할 때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는데 공부해서 풀어야지 찍어서 풀려고 찍는 것만 연습을 해. 참나 왜. 일단 오늘은 요 그림 그린 거 보여주면서 근래 2년 전쯤에 나왔더라도 근래죠. 근래에 나왔던 판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는데, X 건물은 갑 회사가 12년 1월 20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 X 건물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16년 11월 7일 임의 경매에서 을이 경매로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병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래서 을이 16년도에 소유권 취득하고 같은 날 병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 그림까지 같이 보십시오. 병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Y 토지를 이 건물의 주차장 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그래서 병은 어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병이 이 Y 토지 일정 부분을 출입로로 사용했다. 피고 반소원고 정은 Y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Y 토지의 소유자랐다는 거죠. 소유자였고 10년 7월경 갑 회사에게 Y 토지는 정소유로 10년 7월 26일부터 갑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 용도로 사용승낙함이라고 기재한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10년도 7월경에 작성해 줬다. 정은 16년 12월 29일 병에게 Y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Y토지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17년 1월 10일 Y토지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에 병은 위 펜스가 설치된 이후 Y 토지를 X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병은 정을 상대로 정의 펜스 설치에 대하여 주의적으로 민법 205조에 따라 점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로 펜스의 철거를 구하였다. 점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한다는 거죠. 분명히 토지 소유자는 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점유 사용해 왔으니까 본권의 이하를 불문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떠올리셔야 될 것이고, 예비적으로 민법 204조에 따라 점유물 반환으로 펜스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은 원고의 청구가 점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와 관련된 것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Y토지 인도를 구하였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였다. 이때 정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 병은 X 건물의 임의 경매 절차에서 갑의 Y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권이 을을 거쳐 병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는 거죠. 1번.
원고 병의 본소 청구와 피고 정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놨는데, 먼저 병의 정에 대한 펜스 제거와 Y 토지의 인도 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겠는가? 병이 이 Y 토지는 소유자는 정이 맞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는 맞다는 거죠.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의 사실상 점유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 펜스 설치를 했으니까 병의 점유를 방해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병의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인한 철거, 반환, 청구의 손은 인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96페이지 2번 병이 Y 토지에 대한 갑의 사용 대차권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자, 본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임대차 쪽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임대차는 자임을 취급하는 유상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대차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공짜로 쓰는 건데 대조의 승낙 없이 제3자의 자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의 사용대차권을 승계 취득했다는 병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다면 정의병에 대한 Y토지 인도청구권, 정의병에 대한 Y토지의 인도청구권은 소유권의 기기나 물권적 청구권이죠. 당연히 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병의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본소를 정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가? 배척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 왜냐하면 법 조문 자체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시용권을 행사해 오면은 그 자에게 점유권이 있나 없나만 판단할 것이지 본권의 유무를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배척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이거 볼 때마다 현실적인 사안이 생각나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송파인데, 송파 요 근처에 요 가락시장이 있는데, 그 가락시장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전자수첩인가 한때 유행했죠. 전자수첩 핸드폰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전자수첩을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가가지고 분실물 신고를 했다는 거죠. 분실물 신고를 하고 그게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은 또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분실물 신고를 하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그 분실물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요 분실물 습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본인께 맞는지 확인하고 찾아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찰이 이제 분실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자기 거라고 그냥 내름주지는 않겠죠. 정말 그 본인 소유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겠죠. 확인하다 보니까 전자수첩에 기록된 것들을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꼬치꼬치 물으니까 분실했다고 신고한 그 사람이 절도해가지고 절취했던 전자수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절취됐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형사처벌 받았다는 거지.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에 이거 대입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거는 민사소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했을 때 점유권이 있나 없나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지 그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본권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 인용하고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원고 병의 점유권에 의한 본소 청구와 피고 정의 본권에 의한 예비적 반소 청구 모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인용한다. 예전에 민법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를 써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나머지 문제는 집행 단계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론 정리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교수님들이.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판례,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이제 근래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 존재 의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문제를 나는 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사법시험 때는 판례가 없어도 이론만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이론만 가지고 문제를 안 내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로스쿨이 생기면서 로스쿨 있는 학교는 법학과를 없앴죠. 그래서 법학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시험도 있고 해가지고 법학 연구가 그대로 되고 있고 민법 공부하니 신탁법 공부하려고 하면 일본 책을 가져와서 봐야 됩니다. 지금 불과 한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나면은 법 원리는 아예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망치질만 할지도 모르죠. 판례가 있다 없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를 접목시킬 줄 모르는데 이론을 모르면은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는 그런 말 합니다. 건축 설계사를 길러내야 되는데 망치질 하는 사람만 길러내고 있다고. 무슨 말인 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고 뭐. 2번 만일 병의 본소 청구와 정의 예비적 반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었다면 병과 정은 각각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으로 Y 토지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가? 정이 병의 점유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는가? 먼저 1번 병이 본소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강제 집행으로 Y 토지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그래서 일단 점유자가 본소 확정 판결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병은 본소 확정 판결에 의해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 집행으로 펜스의 제거와 함께 Y토지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2번 정은 병의 본소 집행 후 반소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으로 Y토지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권자의 소유권에 의한 반소 청구는 본소의 의무실현을 정지 조건으로 하므로 본권자는 본소 집행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비로소 반소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과정은 애당초 본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한 데 따른 것이므로 그 과정으로 본권자가 점유 침탈 중 설치한 장애물 등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정은 병의 본소 집행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반소 확정 판결에 따라서 그 자기 토지 점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펜스가 지금 철거돼 버린 거죠. 병의 점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번 정은 병의 점유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대로 한번 보시면은 점유자의 점유 횟수의 집행이 무의미한 점유 상태의 변경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거나
본권자로 하여금 점유회수의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점유자가 점유권에 의한 본소, 승소 확정 판결을 장기간 강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본권자의 예비적 반소, 승소 확정 판결까지 조건 불성취로 강제 집행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본권자는 점유자가 제기하여 승소한 본소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 소를 통하여 점유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판례 때문에 쭉 한번 본 겁니다. 어떤 청구 이의소 뭐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아야 뭐 자기가 방법을 찾아가겠죠. 일단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겁이 나네요. 업로드 하는데 제발 짧은 시간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